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 날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도로님 안녕하세요. 소리 확인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확인은 11. 카리스마님 안녕하세요. 송간사님 11 확인.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 좀 보다가 이거 좀 늦게 켰어요. 다우가 0.8%, S&P 500이 1.3%, 나스닥 종합이 1.76%, 러셀이 0.95%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줬어요. 왜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는 메가테크 관련된 애들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어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본다면 매력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잘못 올렸어요.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등등등등 해서 복시리님 안녕하세요. 복드러움님, 송감삼님, 칼이스마님, 복시리님 안녕하세요. 자, 애플이 2.1%, 마이크로소프트가 3%, 알파벳이 3.38%, 아마존이 5.81%, 테슬라가 3.7%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유 가격에 대한 흐름은 77불 정도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원유 재고에 대한 것이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불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다른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은 3불 666, 3.666불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랄라수익님 안녕하세요. 자, 중요한 거죠. 달러 인덱스를 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가 103이 깨졌어요. 와, 103이 깨졌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거, 없어진다라는 것은 까칠한 땅콩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달러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보면 되고, 달러로 자금이 집중되던 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달러 인덱스가 빠졌으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좀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도 1250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1242원 정도까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1241원까지 다시 떨어졌네요. 자, 환율에 대한 변동폭.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인데 미국에 대한 전일 시장 흐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메가테크에 대한 반등이 주도를 했는데,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에 대한 아마존 배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판매가 가능한 것,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에 대한 상승을 좀 강하게 어필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니저가 노란톡을 안 올렸네요. 요즘에 노란톡을 안 올렸네요. 자, 노란톡 안 들어오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들 하시고요. 정보들 받으시고 참여 코드 풀어놨습니다. 매니저가 시황을 올려줬는데 오늘이 이제 12월 CPI에 대한 발표예요. 예상치는 한 6.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이
옵션 만기 날이죠. 옵션 만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CPI에 대한 것이 부담이 덜어지고 있다. 예상치가 6.5인데 전달이 7.1이었어요. 자, 지금 CPI에 대한 예상치가 저번 달 CPI는 7.1%였습니다. 이번 12월 CPI는 예상치가 6.5%예요. 한마디로 큰 폭에 대한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6.8 미만으로만 나오면 돼요. 6.8 미만으로만 나오면 엄청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확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25bp 상승시킬 것이다가 주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확률적으로는 75%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수에, 시장에 영향을 잘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은 참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괴롭힘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다시 한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동발 테마주입니다. 중동발 테마주인데 이 중동발 테마주가 사우디 네옴시티에 이어서 두바이 경제 사절단 일정까지 공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한미 글로벌, 히림, 유신 이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세아 특수강도 있어요. 세아 특수강도 있는데 움직임 자체 지금 현재에 대한 대장은 히림이에요. 히림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은 사우디와 두바이에 대한 중동발 수주권 그리고 협력, MOU 협력에 대한 것까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잘 들으세요. 오늘 UAE의 대기업인 인스파이어 그룹 회장 방한 일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흐름을 포착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사놨어야 되겠죠? VIP 가족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가족분들은 관련주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빈살만 자금에 대한 빈살만의 사우디 국부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엔터 투자 유치 관련주 카카오 엔터에 1조 2천억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카카오 엔터를 직접 보기보다는 지금 SM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면 SM 또 SM 신시, SM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종목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세 개의 종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카카오 엔터에 1조 2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인
DNC 미디어. DNC 미디어, 뭐 급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상승. 또 하나는 동사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10년 전에 나온 소설을 2년 전에 웹툰으로, 2년에서 3년 전에 웹툰으로 발행을 해서 월에 10억 이상에 대한 매출을 기록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이 DNC 미디어를 살렸고, 사실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소장품으로, 소장용으로 다 갖고 있고, 이후에, 나 혼자만 레벨업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을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일본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조금 관련주로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카카오 피코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합작법인 설립이 있는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는 제가 11월 달 여의도 클래스에서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12,500원 정도에서 추천드렸고, 이게 17,000, 16,800원까지 올랐는데, 자,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승부를 하셔야 되고, 종목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상승과 동력, 그리고 탄탄한 재무 안정성 등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약간 얘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CES 2023에 대해서 메타버스랑 전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커리오원님 안녕하세요. 전장에 대한 것이 메타버스랑 연관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좋은 이슈와 호재와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파이어 래피즈 DDR5 관련된 것이 발표가 되면서 DRAM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발음이 꼬이지. DRAM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느냐에 시장은 반도체 쪽 이슈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은 저는 오늘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하락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하방 압력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이 갭이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23년 들어와서 2022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대를 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은 역실적 장세에 대한 시장이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역실적 장세 이후는 뭐다? 금융장세이다. 금융장세라고 한다면 금융장세에서는 2년 정도에 대한 대세 상승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역실적 장세와 금융장세 중간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 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횡보에 대한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고요. 어떻게 보면 길었고요. 지금 1년 2개월 정도 밀리고 상승 하락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이런 포인트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대세 상승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저가 매수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올린 것이고 이 안에서 차별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하시고 물려 계신 종목들, 손실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현금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김도영과 김도영 가족분들은 16연속 수익을 달성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현금화를 할까? 시장이 지금 조금 동시효과 시작했는데 0.6%, 0.4% 정도 올라가요. 한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변동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변동폭이 줄어들면 이후에 이제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섹터와 주요 종목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대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더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도 지금 16연속에서 오늘은 제 판단에는 19연속 정도, 적어도 19연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단타를 칠 거야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안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시효과적으로는 0.6% 정도 양시장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지금 동시효과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2%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가 어제에 이어서 3%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윤 정부가 방산, 원전, 그리고 중동 관련된 것에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테마주적인 성격을 보이는 종목들도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여전히 매력적인 2차전지와 플러스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는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좀 더 보고 싶고 춘절 전후로 해서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일 태양광, VPP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태양광 애들에 대한 급등이 나타났는데 태양광 흐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시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태양광에서 어떤 쪽으로 포지션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내 계좌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0.76, 0.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지금 예상치가 잡혀 있는데 뻥카들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릴 거예요. 오늘 내가 반응이 느리다, 결단이 느리다 그러시면 급등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욕심 줄이시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세요. 그게 더 큰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자, 김도영은 16연속 달성했으니까 오늘 적어도 17연승은 된다. 아니면 17, 18, 19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와 가정과 직장의 건강과 행복함과 승리가 가득하길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오늘 시장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으로 가자. 복도래님 가자.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